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한민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는 분들을 보면 참 절로 존경심이 들죠. 오늘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 만나볼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기틀을 마련했고요. 서울 아산병원과 저금 아산병원장을 지내신 후에 시골보건지소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읍 고부면 보건지소장을 맡고 계시는 임경수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소장님의 얼굴에서 편안한 모습에서 일관되게 살아오신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 나오고요. 비외과를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응급의학을 시작했고 거기서 65세 퇴직한 다음에 정읍 아산병원 병원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작년 11월서부터 고부면 보건지소에서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경수입니다.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서울에서 정읍 아산병원장에서 보건지소장으로 왜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직하기 전에는 한 2년 반을 더 연장할 생각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쪽 의료원장님이 호남의 산을 많이 가봤냐고 그래서 별로 못 다녔다 봤더니 이제 정읍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코가 껴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정읍 아산병원 한 3년 하다 보니까는 인간미가 느껴지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다시 서울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남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행복지수가 최고입니다. 예. 정읍과의 인연은 저희가 왜 그렇게 내려오셨는지 알겠습니다만 고부 보건지소장을 선택하신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걸 끝나고 진짜 무의천에서 생활하고 싶었는데요. 그때 고부면 옆에 소성면과 그렇죠. 영업면이 있는데 24년도 말에 이제 25년도부터 거기서는 이제 세 군데가 다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세 지역의 중심되는 고부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읍에 아마 1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네. 이 지소에서 일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한 6분 정도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중에서 네 분이 이제 관두셨죠. 퇴직하셨죠. 예. 그래서 고부 영원 소성 쪽에서 네. 역할을 좀 그 아산병원이랑도 또 가까워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시대의 지식인, 이 시대의 엘리트, 이 시대의 존경받는 직업으로서 의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시청자분들께서는 편하게 들리지는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 증원하느냐 마느냐도 이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냐 뭐 여러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뭐 여러 분분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제가 내려놓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이 정읍에 내려다 보니까는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친구도 많고 얻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건지소로 가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사회적인 마지막 봉사를 한번 해볼까. 와, 처음엔 건방지게 이렇게 해왔는데요. 내려오고 3개월 지나다 보니까는 제 생각이 또 틀렸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분들한테 제가 행복을 얻는 것 같고 그 감사한 마음을 얻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내가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도권과 서울과 우리 지역의 편차가 여전한 걸 고부에서는 더 느끼십니까? 제가 서울에서만 있어만 그런지 저희 한국의 의료가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방도 웬만큼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내려와 보니까는 1차, 2차, 3차의 의료 전달 체계 우리가 피라미드에 맨 밑바닥서부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즉 의료 전달체의 기본서부터 안 돼 있다 보니까는 1차 진료 받을 사람이 2차 병원으로 가고 오히려 또 2차 받으실 분들이 또 3차 서울로 가고 그래서 맨 아래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생각이 너무 절실했고 그래서 예. 제가 보건지소로 가게 된 겁니다. 1차 의료를 어떻게 좀 정립을 시켜가고 요거 된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이 돼야 되고 처음 와서도 이제 저거 아산병원 와서 보니까는 이게 분명 종합병원인데 아주 필수 의료가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도 없고 소아과도 없고 이게 결국은 뭐냐 돈의 관계 그다음에 인력을 못 구하는 이런 의료 편중의 문제 이거를 너무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요. 이 작은 하나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를 한번 시작해 볼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엔 이제 쏠림 현상에 강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 의료가 부족한 상황.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의 어떤 철학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지역을 얘기할 때 인구 감소, 인구 유출, 인구 지방 소멸 얘기하고 있어서 의료라고 하는 공공의 영역 체계마저도 무너져 버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좀 많이 오시면 뭐 젊은 세대야 뭐 수도권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퇴직하신 시니어 세대의 우리 의사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면 우리 소장님을 보면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제 주위에도 지금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는 나가서 길을 터지면은 자기들이 따라오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는 많은 난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느낀 게 연금법. 저는 사학연금 33년 동안 내 돈을 다 붓고 그다음에 그 연금이 있으니까는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아도 봉사하겠다. 근데 왔는데 놀면은 450이 나오는데 일을 하니까 3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니까. 완전히 뭐 반액도 안 나오고요. 아 이게 큰 문제구나. 그래서 시니어 닥터들이 와서 분명히 같이 할 분들은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은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고 더군다나 요새 난리 아닙니까? 예. 제가 고우 간 지 2주 만에 한번 울컥한 일이 있었어요. 예. 어떤 노신사가 오시더니 중절말을 벗으시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100세까지 살아달라고 오래 살아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마저 나가면 이제 이 고을에는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게 사회적인 공감 이걸 뭔가 형성해가지고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시니어 닥터를 좀 모셔와가지고 어려운 분들 같이 의료를 최선의 의료를 좀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이런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줘야지만 좀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절세금 받고 땅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지금 제가 이 시작합니다.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마을 분들 고부면이 한 30여 개 마을 되는데 마을 한 마을 한 마을 다 다니시면서 만나신다면서요? 그게 약간 좀 와전된 면이 네네. 있습니다. 고우면이 이제 44개에 이제 리루돼 있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게 계몽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언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국민 장애인 반생률이 5.1%인데 전라북도가 1.5배인 7.5%. 적으면 1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흡연, 비만을 조절 안 해서 장애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계몽을 해보자.
그래서 매달 우리 면장님한테 부탁해서 이장 회의할 때 제가 가서 이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계몽을 시켜주십시오. 예.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체중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정읍도 좀 장애인 발생률을 전라북도만큼만이라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후천적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무지, 의학에 대한 무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수도권은 7, 80세만 되시면은 건강해지려고 약을 사 드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니까 그 계몽이 안 돼서 그런지 저 연명 포기 각서를 쓰러 오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안 드십니다. 쓰지 마십시오. 건강하시게 약 드세요. 혈압약 왜 안 드십니까? 그 다시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계몽에 좀. 예. 저희가 그래서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이유 역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이제 지역 의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체계를 그래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면 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공중보건의는 더 이상 뽑기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새 의정사태 요것 때문에 또 의대생들이 다 현역병으로 가고 있고 네.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뭐 3년 후에는 거의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 닥터들은 30%가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어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차 진료. 저 무의천주에서 1차 진료하면서 계몽을 우선 하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기초 자료는 저희가 매뉴얼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건 같이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시니어 닥터를 이렇게 귀촌 생활하시면서 행복도 누리고 그다음에 자연도 좀 만끽하시고 건강도 찾으시는 게 답이 아닐까 그 예. 생각입니다. 예. 고부보건지소장 취임하신 지 4개월 되셨는데 그 네. 사이에 지금 우리 소장님의 사례가 규감이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녀가셨어요. 예, 예. 시니어 의사 채용 제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예. 뭔가 답변이 좀 있나요? 한번 바꿔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지금 사학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지자체나 공무원법을 약간 변형할 수도 있다. 방법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관계자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이거를 때려부시기에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는 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가짐 측면에서 그냥 해보기 전에는 지역은 모든 것들이 좀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수도권의 어떤 다양한 혜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이미 실천에 옮기셨고 행복 지수가 높다고 말씀하셨고 주변에 많은 분들과 막걸리 한잔 나누면서 그런 변화를 일궈갈 수 있는 이제 기회 제공을 하고 계셔서 그 변화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보건지소가 어떤 역할 정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시골이라고 하는 읍면에서는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그런 보건지소의 1차 환경, 1차적 혜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지금 처해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료적인 측면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1차 진료는 제일 중요한 게 계몽 같아요. 지역세를 계몽시켜가지고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고 예. 그분들에서 이제 가끔 판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차 병원을 가야 되냐, 종합병원을 가야 되냐, 예. 아니면 자기 가족이 또 대학병원을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흔한 감기 약 하나 없어가 약국도 없거든요. 감기 약사를 30분 이상을 버스 타고 하고 택시 타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도 제공하면서 주민들 계몽하는 게 결국은 보건지소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식품 사막화라고 해서요. 시골의 읍면에서는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의약품 사막화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네. 먹는 문제가 결국 건강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신선한 식품을 드시고 또 건강에 필요한 약들을 그때그때 복용하시는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지금 지역의 어려운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몽 활동을 하시면 그래도 좀 이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시고 서로 챙겨가시면서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약간 좀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은 예. 7, 80대가 대부분이라서요. 아, 이동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버스 타는 거 어렵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병의원을 안 가시는 분이 많고 네. 가봤자 뭐 한 2분 진료, 3분 진료.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종업도 마찬가지니 그러니까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건지서 오면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린다. 어떤 한 분한테는 설명하는 다음에 2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부터 약 먹는 방법까지 이해할 동안 설명드리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또 옆에 분들한테 말씀 이렇게 전달하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나이 들어서 근육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허리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공유하시는 그걸 보면서 아, 저는 100분의 1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료라고 하는 게 꼭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 행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들어주고 맞습니다. 예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인술 하실 만한 의사분들도 많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웃 사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웃 공동체의 복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이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똑같이 머리가 옛날엔 흑발이었거든요. 뭐 근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고생 좀 한 2년 하니까는 만 나이 40에 백발이 되더라고요. 허허. 그래서 완전 흰머리 됐다가 정우 봐서 2년 만에 검은색 머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회색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예, 뒤통수 대머리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스트레스랑 자연 환경인데요. 이거에 자연의 힘을 한번 만끽하시려면은 이런 농어촌 와서 건강도 즐기고 행복도 찾고 또 이웃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응급의료 체계의 창립 멤버 응급의학 그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은 아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응급의료 체계 측면에서도 역시 지역은 많이 좀 열악합니까? 그 아까 뭐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장애인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항상 뭐 막말로는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게 다 내심혈관 질환, 즉 응급 상황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잘 관리해 주면은 응급 환자가 덜 발생하거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응급 상황에서 실패하면은 돌아가시는 거고 살아남으시면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응급의료를 평생 해왔지만은 예. 공공의료를 의료 취약지역에서 좀 베풀면서 결국은 이게 응급 환자 발생률도 줄이고 또 장애인 발생률도 낮추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의료 전달 체계 전체를 형성하는 제일 밑바닥의 근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너무 정말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 평상시에 이 계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이라든지 또 약 복용이라든지 또 금연이라든지 뭐 다 알고 있는 그 뭐 금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소장님은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어떤 건강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제가 병이 많습니다. 지금 아니 건강하시다고. 쓰리고 다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50세 때 경제성 위암 또 나와서 또 그때부터 절주 금주하고 그러면서 건강 찾기 위해서 산에 다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퇴직할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우 봐서 1년 만에
아까 말씀드린 검정머리 나고 모든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당뇨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체중도 정읍 와서 13kg 뺐습니다. 같이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이런 활동하면서 그래서 괜히 저 서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웬만하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 다 와서 봉사하는 게 결국 내 건강과 행복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이 고부에서 일을 하심으로써 정읍시 인구가 한 명 늘었고요. 또 소장님을 본받아서 뒤따라오실 시니어 의사들까지 오면 정읍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읍시의 공무원분들도 같이 오셔서 잠시 대기하면서 말씀 나눠봤는데 정읍에서는 스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만큼 우리 소장님 같은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소통하시면서 많은 도움도 받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혹시 행정에다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세요?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계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민 강조라든지. 뭐 법을 만드는데 한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이웃은 자꾸만 안타까운 생명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특별자치도니까 예. 어떻게든지 새로운 방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성공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전국으로 확대하면은 예.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너무 수도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 우리 전북에서 하신 일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과감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장실에서 잠깐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특례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거꾸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쭉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건강과 또 체계와 법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정읍에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포부나 더 뭐 계획 세우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희 전국의 15개 보건지소에는요. 저를 따르는 후배들 꼭 데려와 가지고 꼭 다 채우고 그다음에 제가 떠나기 전까지 정읍의 장애인 발생률이 전부까지만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포부입니다. 예. 1894년 농민봉기에 전봉준 장군이 있었다면 의료봉기에 우리 정읍 고부에 임경수 시니어 닥터가 또 소장님이 계셔서 작지만 지역이지만 주변에서 중심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이치의 말처럼 우리 소장님의 실천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의사분들에게 교감이 되고 우리 또 지역민들에게는 건강 차원에서 신뢰 속에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소장님 정읍에 한번 보러 인사드리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제가 막걸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젊은 날엔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선 정읍 아산병원 병원장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고부 보건지소장으로 이제 우리의 시민의 면민이 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임경수 소장님을 뵈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뿌듯해지고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